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파가 기수 집중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충파가 기수 집중 분석을 할 기수들은 세 명의 기수들을 충파가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기수죠. 라이언 쿠라톨로라는 프랑스 기수, 그리고 저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수 중에 한 명인 기수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종훈 기수까지 이렇게 세 기수들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기술 집중 분석 시간에 지난 예전에 말씀드렸던 몰로, 만우에, 조한별, 다나카, 최범현 이런 기수들을 언급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나이언 쿠라톨로라는 기수가 어떤 기수인지 상당히 잘 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수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인 하중훈 기수, 그리고 군 제대 후에 앞으로 이제 상승세를 가도할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충파의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하다, 경마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파가 이번에 먼저 말씀드릴 기수는 라이언 쿠라톨로라는 기수예요. 프랑스 기수죠. 라이언 쿠라톨로라는 기수, 이 기수는 프랑스 마르세유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92년생, 젊은 한국 나이로 28살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기수인데 국적이 프랑스지만 실질적으로 경마를 시작하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경마의 꿈을 꾸고 기수의 꿈을 꾼 건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라고 해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10살 때부터 꿈을 꿨고 본격적인 이제 기수학교 생활을 할 때는 14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프랑스에서 이게 기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견습 생활을 하고 기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이애미 이제 있는 칼더 경마장에서 기수 생활을 했어요. 칼더 경마장 하면 필소굿 아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약간 마이애미 있는 경마장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경마장은 아니에요. 더투주로 있고 거기서 경마 기수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로스앤젤레스 북미 지역의 다양한 기죠. 뉴욕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약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기수 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의 이제 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인 기수 생활을 했는데 총 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600회 넘는 1674회라는 기승 횟수를 기록하고 거기 승률 자체는 11% 정도, 그리고 복승률은 약 23%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승리가 183승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데 이 기수가 미국에서 잘된 성장한 배경이 뭐냐? 뉴욕에 있을 때 좀 다른 기수들이 잘 만났다고 해요. 유명한 기수들, 미국에서 북미에서도 유명한 기수, 코렐로 베라스케스라는 기수, 그리고 라몬 도밍게스라는 기수를 꿈꾸면서 이렇게 기수 생활을 했다는데, 라몬 도밍게스라는 기수는 상당히 유명한 기수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정말 리딩 자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2016년에는 은퇴를 하고 나서 2016년엔 미국 경마에 명예정당에 올라간 정말 대단한 잘 탔던 유명한 기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수를 꿈꾸고 조언도 받고 코렐로 벨라스테스라는 그 기수도 승률이 16%, 15% 육박하는 북미 지역에서도 상당히 잘 타는 기수, 그런 기수들의 조언을 받고 성장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기수 초반 신인 시절에 상당히 많은 기승술과 여러 가지들을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조언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성장한 기수.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이 상당히 좋았죠. 신인 때부터 3년간 승률이 11%에 복순이 23% 정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성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벨몬트에서도 G3 정도, 대상종주급에서도 우승에 3번이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기수. 다만 이제 이 기수의 아쉬운 부분이 부상이 좀 있었어요. 쇄골뼈가 부러지는 부상, 이런 부상들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뭐 정체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상당히 잘 탔던 기수이고, 또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2013년 이후에는 이제 마카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3년 겨울까지 하고 2014년에는 마카오로 넘어가서 마카오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마카오 경마장에서. 라이언 기수는 마카오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2014년부터 약 2년간 100승 가까이 하는, 그리고 승률이 11%가 넘어가는 상당히 좋은 이제 기승수를 보여줬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카오에서 이제 뭐 15년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일본에 잠깐 넘어갔더라고요. 3개월 정도 일본에 뭐 일본 면허를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외국인 기수가 용병 기수가 오듯이 미국, 일본에 가서 3개월 동안 한 30승 가까이 했다고 해요. 30승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한 달에 10승 정도 했으니까 좋은 성적을 냈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기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부터 싱가포르 생활을 했죠. 그래서 뭐 마사이 정보에는 2015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뭐 승률이 뭐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마카오에서 생활을 했고, 중간에 일본 간 계기도 있고, 또 싱가포르는 2016년 넘어서 쭉 2018년 이제 말까지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뭐 국지관 경주도 많이 뛰었고, 승률도 11%가 넘어갔고, 복승률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복승률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연승률 같은 경우는 나와요. 연승률은 32% 정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승률이 11%면 복승률이 최대한 23에서 25%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2019년에는 도하,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기수를 했어요. 기수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카타르 더비까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4월달까지 기승을 하고 5월달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뭐 우연한 계기로 뭐 드리는 바로는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서범섭 조교사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마에 오고 아마 단기로 4개월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꾸준히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도 단기로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승을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좋은 혜택이 좀 우리나라 많잖아요. 상금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세잖아요. 아마 싱가포르 경마는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좀 좋은 성적을 내고 하면 뭐 계기양 연장하고 들어갈 기수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라이언 기수는 이런 과정들을 총파가 말씀드린 이유는 상당히 탑 클래스의 기수예요. 미국에서 생활도 그렇고 마카오, 싱가포르, 또 일본에서의 뭐 성적들이나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 11%가 넘어가요. 약 12%에 육박하는 승률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경마장,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12%의 승률을 기록하고 복승률도 23%대의 기승을 했던 기수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신인 시절부터 이룩한 결과예요. 기수가 꾸준한 성적을 내고 그만큼의 기승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요. 또 국지간 대상 경주들을 많이 뛰어봤던 기수기 때문에 뭐 긴장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왔던 기수들 중에서는 저는 탑 클래스에 속한다고 보고 있어요. 멀로 기수는 경력이 많고 뭐 다양한 나라, 뭐 다양한 국적, 경험이 많고 뭐 그걸 통해서 노하우와 기승수를 축적한 기수지만, 오히려 라이언 기수 같은 경우는 젊은 힘과 패기, 기술력 같은 부분은 전혀 이제 멀로 기수에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제 경험, 이제 축적된 노하우는 멀로 기수에 못 따라가겠지만, 라이언 기수가 멀로 기수에 기승술이 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라이언 기수는 상당히 이제 엄청난 멀로 기수 같이 뭐 다양한 뭐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양한 나라에서 엄청난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 미국, 일본, 마카오,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수준이 높은 경마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런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경마의 이제 경마계에서 수준이 높은 어린 기수이고, 또 어리지만 나름대로 담대하고 기승수도 뛰어난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이언 기수가 어떤 성적을 보여줄까? 뭐 지난주에 나이언 기수가 기승을 한 부분이 있죠. 나이언 기수가 총 5회 5번 기승을 했어요. 그리고 뭐 2착 1회, 3착 1회 했습니다. 뭐 마필이 그렇게 엄청 뛰어나다 그런 마필을 기승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필 타는 자세 뭐 누가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자세를 보면 딱 나와요. 라이언 기수 같은 경우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 위에 있는 자세들이 상당히 안정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수들은 뭐 예를 들어 서서 타는 기수나 뭐 그냥 아예 앉아 타는 기수나 보통 말 안장이 있으면 안장에서 이렇게 기수가 이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엉덩이가 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엉덩이가 다리하고 이렇게 다리가 넘어가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안장에 앉아있진 않고 떠 있는데 그게 90도 약 90도 가까이 이제 꺾여요. 다리에서 엉덩이 넘어가는 그 라인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 그리고 힘도 있고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기수 중에 하나인데 그 채찍도 왼손 채찍도 잘 쓰고 오른손도 잘 써요. 심지어 마필의 성향 같은 외국에서 이제 더비 큰 경주 같은 우승할 때는 라이언 기수와 그런 부분에서 이마필의 성향을 판단해서 왼 채찍을 때린다던가 오른 채찍을 때려서 우승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제가 접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라이언 기수는 상당히 저는 적응력이 빠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마에. 그리고 라이언 기수가 대다수 이제 기승을 했던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더트주로에서 기수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더트주로에서 많이 경마를 펼치는 더트주로면 모래주로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고운 모래고 그런데 우리나라 모래랑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더트주로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다. 그런 기수기 때문에 더트주로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보통 잔지주로에서만 뛰어왔던 기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래주로에 적응을 잘 못하던가 왜냐하면 모래주로 같은 경우는 흙도 많이 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는 부분, 뭐 불량주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트주로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기수고 또 기승의 수도 많고 우승 경험도 많은 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수는 조금 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수라고 판단돼요. 어떤 성향 자체는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이언 기수 같은 경우는 뭐 내측을 좋아한다거나 외측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강한 액션이 나와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마필의 제어 능력이 좀 탁월하다. 보통 외국 마필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힘이 좋습니다. 근데 그 끌고 나가는 힘을 좀 제어를 해줘야 힘 한 배가 되는데 마필하고 싸우고 가는 게 아니라 마필이 좀 쉴 수 있도록 뛰면서 호흡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제어하는 능력 자체가 승리전설이란 마필 그거 처음에 기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끌리는 마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필의 근성을 뽑아내면서 또 마필의 숨을 좀 고를 수 있게 좀 힘 한 배를 잘 하면서 라스트에 버틴 내용이에요. 그만큼 버티기 좀 어려워요.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라이언 기수가 잘 타줬다. 그렇기 때문에 3착을 했다. 그리고 청담 타이거로 2착을 온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청담 타이거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긴 하지만 라이언 기수의 탁월한 제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끌리는 말 상당히 제어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직선에 채찍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찰지게 잘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승자가 기수가 마필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라이언 기수는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라이언 기수가 조금 저는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 예상돼요. 만우의 기수 제가 만우의 기수 예전에 언급을 했지만 만우의 기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랫동안 기승을 해오면서 단점 같은 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라이언 기수는 단점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몇 전 안 뛰었고 정확한 많은 데이터는 없지만 외국에서 뛰었던 내용이나 외국에서 뭐 좋았던 성적이나 뭐 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기술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 심지어 라이언 기수 같은 경우는 세계 국어를 한다 그래요 보통.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상당히 잘 씁니다. 영어도 잘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또 미국에 처음 갈 때는 영어를 잘 못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오래 생활하면서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고 잘합니다. 자기 모국어인 프랑스어만큼. 그리고 이탈리아어도 잘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리카티 조교사 이탈리아 조교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조교사들과 언어 부분에서도 전혀 딸리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약간의 노력을 하는 기수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도 어느 정도는 약간 습득을 할 것 같아요. 또 어린 기수이고 또 열정이 있고 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기수를 꿈꿨던 기수기 때문에 열정이 남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젊은 기수이고 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라이언 기수의 장점만 얘기했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 앞으로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라이언 기수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라이언 기수가 어떤 행보를 거쳐왔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경마 기수의 영향력이 좀 상당히 많은 경마예요. 물론 마칠 인삼이긴 합니다. 마필의 능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 또 그 중에 하나의 기승기수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마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수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기수들의 성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파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고, 또 어떤 기수에 대한 성향 이런 파악 같은 거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충파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기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충파가 어떤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하고 이런 거는 저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부분을 충파는 중점으로 해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제가 라이언 쿠라톨로라는 기수에 대해서 거짓을 한 게 없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나 외국 기사 다 정보들 찾아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언 쿠라톨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하고 그런 거 좀 궁금하면 귀찮지 그러면 예상가들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상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기수가 오면 그런 부분, 기술적인 측면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정보들, 사소한 정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게 경마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수에 대한 내역이나 정보들 같은 부분은, 사실적인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충파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 충파가 공부한 내용, 또 분석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 기수 같은 경우는 기대되는 기수다,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언 기수는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수는 이현종 기수입니다. 이현종 기수 분석 시간을 가질 텐데, 이현종 기수는 2015년에 데뷔를 했죠. 상당히 데뷔 때부터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왜냐 19조 마방에 잠깐 있었고 데뷔 전에, 그리고 약간 늦게 1년 정도 늦게 이제 다시 기수 합격을 해서 데뷔를 한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15년에 데뷔를 했지만 준비는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기수이고, 어린 기수입니다. 93년생이고 27살이라는 나이에,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인데 상당히 700번의 기승 횟수, 많은 기승 횟수를 기록했고, 또 그 와중에 승이 95승,
승률이 약 13% 정도 되는 나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마방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또 방송 매체 한국 마사의 방송 매체에서도 야 이거 대형 신인이다 대형 신인이다 많이 밀어줬어요. 그만큼 좋은 마피도 많이 탔고 또 어릴 때 다부진 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위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급성장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 신인 시절부터. 그래서 뭐 대형 신인 하는데 충파는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근데 나름 기본기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마필을 타는 부분에 있어서 잘 타기도 하고 또 좋은 마필 같은 경우는 좋은 마필을 많이 기승해 보면서 기승술이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 제대 후에 준비를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 제대 후에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죠. 제대 후에 성적이 상당히 좋은 기수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승을 했어요. 보통 이현종 기수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어떨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제 내측에서 좀 참았다가 치고 나오는 그런 기승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현종 기수가 좀 외곽으로 감아 돌리는 좀 공격적인 외곽에서 좀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기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현종 기수는 선행을 나가주는 기승이 아니라 다른 마필이나 다른 뭐 기수들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현종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황 대처 능력이고 또 마필을 좀 믿고 타요. 내가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을 믿고 탄다.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기승해서 좋은 성적을 내주지 않을까. 보통 이 마필을 못 믿고 타게 되면 마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좋은 성적을 나와주지 않아요. 좀 불안감이 있고. 근데 이현종 기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지닌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현종 기수가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인 그런 기승을 한다. 다만 그런 공격적인 기승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승정지 횟수도 있을 거고 기승정지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은 좋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마필을 믿고 공격적으로 기승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주로 여건이고 그런 마필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요. 그리고 이현종 기수 최근에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현종 기수가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그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측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측에 좀 갇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웬만하면 안쪽에 마필을 놓고 자기가 이제 외곽으로 빼서 안쪽을 보면서 전개를 펼치려는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현종 기수가 외측의 마필이 치고 나온다. 외측의 마필들이 붙어서 경합을 하고 나오면 이현종 기수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자기는 내측의 마필들을 놓고 자기는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는 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도 그렇고 물론 마필의 성향에 따라서 내측에서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현종 기수가 최근에 군 제대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안쪽에서 참았다가도 직선 들어갈 때는 마필을 안쪽에 놓고 바로 중간 외측으로 치고 나와서 승부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단거리에서는 내측에 갇히는 걸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측에 갇히더라도 좀 외선으로 빼서 경주 전개를 이 부분이 내측에서 막혀서 조금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서 내측에서 경주를 전제 다수의 마필들과 경합을 하면서 내측에 불안 요소 겁이 많다거나 이런 기승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군 제대 후에 외곽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최근에 주로가 그런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아마 그런 기승을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필을 믿고 타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는 이찬호 기수가 이제 면허 정지를 면허 취소인가요? 이찬호 기수가 이제 못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찬호 기수의 역할을 이현종 기수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뭐 이찬원 기수의 약간 기승 스타일 비슷한 기수 중에 하나이고, 또 강단 있는 말머리, 그리고 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이랑 말을 미는 데 있어서 채찍을 쓰는 데는 큰 변화는 없지만 말을 밀어내는데, 직선에서 말을 끝까지 밀어내는 데는 상당히 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현종 기수 아마 체중 조절에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애를 먹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팔림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대체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몸 좋아져서 좀 좋은 성적을 낸 기수 중에 하나는 김태훈 기수도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이제 어린 나이이고 좀 안 좋았는데,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오면서 힘이 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김태훈 기수가 군대 갔다 오면서 힘이 상당히 늘었어요. 근성도 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군 제대 후에 좋은 성적을 냈던 기수인데, 이현종 기수는 그런 부분에서 신인 때보다 한 단계 그 부분에서 발전했다. 그렇다면 신인 때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뭐 지금은 뭐 신인이 아니죠. 2015년에 데뷔했고 군대도 일찍 갔다 왔고, 저는 김동수 기수보다는 이현종 기수가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줄 거라 봐요. 또 마방에서도 밀어주는 경향도 있고, 또 18조라는 어찌 보면 서울에서 대표 마방이라 할 수 있는 18조의 기승 계약을 한 기수기 때문에 좋은 마필도 많이 탈 거고, 좋은 마필도 조교를 많이 하면서 한층 더, 지금도 잘 타는 기수지만 한층 더 성장할 가치가 높다 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승 스타일 자체는 저하고는 충파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기승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현종 기수는 앞으로 기대를 해보시라. 그리고 이현종 기수는 아마 하반기에는 프리 선언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프리 선언을 하게 되면 더 날아다닐 수 있는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고 더 좋은 말도 많이 기승을 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반기에는 프리 선언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기수 중에 하나이고, 뭐 하반기 기수 프리 선언을 못하나요? 기승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내년 2020년에 아마 프리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프리 선언은 꼭 할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기수들은 마방 계약 기수로 있기는 좀 아깝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파가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이현종 기수의 스타일, 최근에 보여준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측 게이트에 갇히는, 내측에서 빠르게 초반 스피드가 좀 타 마필에 비해서 빨라서 앞선을 치고 나오는 마필 외에 다른 마필에 비해서 스타트가 밀리거나 초반이 막혀서, 그래서 앞선을 좀 나가주는 마필인데 내측에 갇힐 경우에, 그런 마필들에 기승했을 때는 전개가, 그런 전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삭기가 있어서 내측으로 파고들어는 그런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충파는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 조금 낮게 이렇게 봅니다. 그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측이 좀 갇히는 걸 싫어하고 마필이 좀 안쪽에 전개가, 앞선 나가줘도 안쪽에 갇히는 전개가 펼쳐진다 하는 마필에게는,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좀 덜 본다, 점수를 좀 덜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외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와서 외선 전개가 가능하다, 다른 마필들을 3코너 4코너 위에 힘으로 이렇게 덮칠 수 있는 힘이 좋은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봐줄 수 있겠죠. 이현종 기수와 스타일에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현종 기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대 후의 성적은 무난합니다. 많은 마필에 이제 계약 기수기 때문에 많은 마필의 기승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에 가져갈 기수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세 번째로 충파가 언급드릴 기수는 하정훈 기수입니다. 하정훈 기수 좋아하는 분들 계시나요? 하정훈 기수 이런, 어떤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어요. 야, 승률 5%짜리 기수, 복승률 10% 초반 언저리 가는 기수를 무슨 너는 이 기수에 대해서 기수 분석 시간에 말을 하냐.
뭐 저번에 조한별 기수야 성적이 올라오는 기수였기도 하고, 최근에 2019년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 있다 치지만, 하정우 기수 키도 작고 말도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입견이에요. 하정우 기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키가 작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로 밀어내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자세 같은 게 앞으로 많이 쏠리죠. 왜냐하면 키가 작고 팔도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아직 몸에 힘이 완벽하게 많이 다 붙진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하정우 기수가 예전에 인터뷰에서는 언급했어요. 스타트 이후에 앞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주를 펼치는 경향이 많아요. 초반의 판단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 기수입니다. 아마 100m 이후부터 판단을 많이 하는 기수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기수이고, 또 선행마를 아주 잘 타는 기수는 아니에요. 최근의 성적은 앞에서 나와주고 있지만 하정우 기수는 선행마보다는 선입권 마필을 더 잘 타는 기수 중에 하나이고, 또 마필의 제어를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어 능력이 있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정우 기수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드릴까요? 하정우 기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경마 관계자분들은 하정우 기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제프라고 하죠. 하정우 기수의 영어 네임 자체가 제프입니다. 하정우 기수는 어렸을 때 미얀마에서 생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얀마 아버지 사업 때문에 미얀마에서 8년간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얀마 지역에서 좀 날씨가 덥고 습한 지역이죠.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너는 키가 작으니까 기수를 해야 된다 해서 한국에 와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수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수 학교를 갔고, 결론적으로 하정우 기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쟁쟁한 다른 이제 기수 후보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수가 된 케이스예요. 실력이 없고 기본기가 없는 기수는 아닙니다. 하정우 기수 항상 웃죠. 우리의 웃는 제프 하정우 기수의 이런 스토리, 항상 밝고, 또 어린 시절은 뭐 외국에서 보냈고, 또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영어를 상당히 잘해요.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몰로 기수나 뭐 라이언 기수, 혹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뭐 빅투아르, 다나카 이런 기술이 다 국제 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안토니오 영어를 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기수와 그 외국 기수, 하정우에서도 밝은 웃음기하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기수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앞으로는 얻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외국 기수들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하정우 기수에게는 저는 알려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정우 기수는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할 계기가 되고, 또 하정우 기수가 제가 언급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정우 기수는 올해부터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정우 기수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 나이로 30입니다. 90년생이죠. 하정우 기수는 2015년에 데뷔를 한 기수예요. 보통 지금 이제 5년차가 접어들었죠. 5년차가 접어들면서 많은 기승 경험도 했고, 900전이나 많은 기승 경험도 했고, 또 앞으로 저는 외국 기수들의 조언과 뭐 기타 선배들 그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하정우 기수가 이제 5년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좋은 마필도 기승해보고 하는 부분이 이어진다면, 저는 올해부터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기수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시즌 자체에서 충파가 언급드린 이유는, 하정우 기수는 날씨가 더워지면 성적이 올라오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좀 더위에 강한, 더위를 좀 즐기는 기수 중에 하나이고, 또 하정우 기수,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정우 기수에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비 올 때 잘 타요. 비가 많이 이제 우기가 나는 이제 장마 시즌, 비가 많고 습한 날씨에 좀 잘 탑니다. 보통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정우 기수에 대한 기억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정우 기수는 기억할지 모르요. 데뷔 1승과 2승, 첫 승과 2승을 하루에 기록했어요. 하루에. 데뷔 첫 승과 2승을. 데뷔하고 한 달 좀 넘어섰나요? 비가 막 쏟아지는 날씨였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기만 거의 뭐 백판마였어요. 그런 마필 가지고 하루에 2번을 우승을 했어요. 와, 그 비가 많이 오는 속에서 하정우 기수가 몰아대는 그 말머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가 오고 습한 날씨가 되면 좀 주목하던 기수였는데 대체적으로 여름에 성적이 많이 나오고 성적이 잘 나오고 또 비가 오면 좋은 성적을 내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3차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어느 정도의 비가 쏟아질 때는 하정우 기수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판단되는 기수 중에, 제가 주위 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요. 비가 오면 하정우 기수 좀 조심해라, 좀 판단을 해라. 비가 오고 있어야 돼요.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좀 오고 있으면 좀 잘 타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기수가 넌 비 오면 어떻게 그렇게 잘 타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관심에 가져가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거라 판단되고, 하정우 기수는 조금 참을 줄 알고 마필에 큰 무리를 안 주는 선에서 이제 경주를 펼쳐요. 좀 참을 줄 알고 또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경주 중에 하면서 그런 경주 성향을 펼치기 때문에 보통 하정우 기수는 중간 후미권의 초반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마필의 스피드가 좀 빠르다, 정말 이 마필이 선행마다고 하면 앞선에 나가지만 보통 그러지 않는 부분에서는 보통 중간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마필 사이에 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마필들 사이로 삐집고 나오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 능력도 뛰어난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로가 많이 무겁거나 추입 주로가 되면 하정우 기수가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필의 좀 앞벽만 내삭기나 외삭기 있는 마필을 좀 잘 다뤄요. 내사가 들어가면 마필을 딱 잡아 당겨서 옆으로 채서 내사를 바로 잡고, 외사 마필은 채서 내측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앞에 진로가 맞겠다 하면 마필을 외곽으로 빼거나 안쪽으로 빼서 치고 나오는 그런 순간적인 마필을 조금 유도하는, 빠르게 유도하는 그런 기승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고삐를 잘 다룬다고 할 수 있죠. 고삐를 뭐 자유자재로 잘 다루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정우 기수 같은 경우는 채찍도 나름 잘 다뤄요. 왼손 채찍이나 오른손 채찍 다 체근하고, 오른손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채찍도 잘 때리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힘이 좀 아쉽다. 좀 힘을 더 기르고 근력을 좀 키운다면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이제 외국인 기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뭐에 조언도 구하고 기승술이나 뭐 말 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 나가고, 또 좋은 마필을 앞으로 좀 많이 기승해 보면 하정우 기수는 저는 올해부터는 좀 기대가 되는 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정우 기수는 좀 더운 날씨에 강하고, 그리고 비 올 때 강하고, 비 올 때 좀 잘 타고, 또 그리고 기본기가 아예 없는 기수는 아니다. 그리고 외국 기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영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지닌 기수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언급 안 드리겠지만 모토가 또 뚜렷해요. 하정우 기수가 좋아하는 이제 외국 기수가 있습니다. 하정우 기수 너는 어떤 기수가 되고 싶냐 하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뭐 빅터 에스피노, 마이크 스미스 이런 기수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수들처럼 되고 싶다. 상당히 유명한 기수들이죠. 뭐 미국의 뭐 상간마를 탄생시킨 기수기도 하고, 정말 굵직한 더비 경주나 뭐 스테이크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합니다. 기수로서의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 어렸을 때 그 목표를 꾸준히 노력해서 달성한 기수이기 때문에 절대 하정우 기수는 못하는 기수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고 잠재력이 많은 기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싫어하는 하정 기술 싫어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은 모든 기수들을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 기수에 대한 어린 기수들이나 좀 몇 년 안 된 기수들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열린 가능성을 좀 잠재력을 조금은 평가를 절하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기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정 기수는 이현종 기수 또 나이언 쿠라토로라는 기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 기수들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충파 네가 뭔데 그런 기술 분석을 하냐, 네가 말한 내용이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거짓을 보태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도 있고 기승기수도 인터뷰 해왔던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을 다 메모해 놓고 기억해 놓고, 또 해외 사이트 뭐 라이언 쿠라톨로는 해외 사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정보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현종 기수나 하정 기수들은 뭐 사실적인 내용들을 제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승 스타일 자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붙여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 정도 하시라. 앞으로 기대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승기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면 오히려 성향을 알고 마필의 성향을 알고 기수의 성향을 알면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입마업이 더 잘 맞고 그런 성향의 마필들과 뭐 맞는 성향의 기수들이 만났을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준파는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예상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때문에 기수 분석 시간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뭐 조한별 기수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옛날에 있었죠. 몇 주 전에 이제 한 달 넘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충파가 이번에 언급드린 하정 기수나 나이언 쿠라톨로,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충파가 말한 내용들을 참고하신다면 또 좋은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파가 언급드릴 기수는 뭐 다시 돌아온 이제 군 제대 후에 얼마 후에 기승할 송재철 기수와 또 여러분들이 충파를 통해서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을 좀 갖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견을 주세요. 어떤 기수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주시거나 메일 아래 적어 놓을게요. 메일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메일을 주시거나 충파의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다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성혁 기수, 송재철 기수는 다음 기수 집중 분석 시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재철 기수는 제대를 했고 앞으로 많은 기승을 할 기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문성혁 기수는 최근에 기승술이 많이 늘었죠. 뭐 어쩔 때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기수는 언급을 할 텐데 뭐 한 기수나 다른 기수를 또 언급하려면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충파가 기수 집중 분석 시간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나이언 쿠라톨로라는 기수, 뭐 그리고 이현종 기수, 우리의 제프 하정 기수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경마장에서 이 기수들에 대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충파 방송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충파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분석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